제타가 0인 경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타 일단은 우리 그 S 폴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이 나왔었고 제타의 제곱 빼기 1 이게 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y는 지금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입니다. C1 ES1t 더하기 C2 ES2t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었었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제타가 0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타가 0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값이 이게 0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게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가졌었냐면은 원래 이렇게 생긴 그 단진자의 경우에 요거 그때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은 I 세타 두 번 미분 MGL 세타는 뭐 FTC U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타의 두 번 미분하고 세타만 있고 이 세타의 도트 이 세타가 y입니다. y라고 생각하시면은 y의 두 번 미분 그건 y입니다. 그러니까 이 y의 도트 항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어떤 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 항력 비세타 도트라는 게 없다는 거죠. 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동을 하게 되면은 계속 끊임없이 진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댐핑이 없는 거예요. 댐핑. 그 시간의 이 속도에 비례해서 나오는 그 항력이라는 것이 공기 저항이라는 것이 없는 경우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르게 댐핑이 없다라고 부릅니다. undamped case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댐핑이 없는 경우. 댐핑이 없는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솔루션은 시간에 따라서 세타가 계속 진동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타가 이게 진동을 하고 그런데 발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되지는 않고 진동을 하고 근데 뭐 계속 진동하는 거죠. 어디에 수렴하진 않고. 예.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솔루션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없는 경우다. undamped cas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 이거 있었고요. y는 c1 s1t c2 es2t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럼 폴이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s라는 것이 이 제타가 0이 되면은 제타가 0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은 이게 뭐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허수입니다. 이게 j 이게 정의를 이렇게 j라고 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n이 됩니다. 허수입니다. 이 그 복소 평면 그래서 이 실수 R2가 뜻하는 것은 리얼을 뜻합니다. 실수 그 다음에 y축은 허수 I am 해서 imaginary 해서 그 허수를 뜻한 허수축 이게 허수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실수축입니다. A에다가 이 괄호를 해야 되는데 R2에다 괄호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R2라고 쓰면은 이게 실수축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IM이라 쓰면 허수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고 지금 그 표시를 할 수 있냐면은요. 이게 J, 그러니까 원래 복소수라는 것이 A 더하기 뭐 JB 이렇게 쓰면은 실수축의 A, 그 다음에 허수축의 좌표가 B니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허수를 이 복수 평면에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실수축이 없습니다. 실수부가 없고 순전히 허수, 이 허수 부분만 갖는 거죠. 허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허수축에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메가 n이고 마이너스 오메가 n인 거죠. 실수부는 없고 허수축에 이렇게 걸려있는 형태, 이게 폴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폴이 이거니까 y는
C1 2에 J 오메가 NT 플러스 C2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N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1, C2 그대로 쓰고요. 이 S1 자리에다가 플러스 J 오메가 NT 집어넣고 플러스 J 오메가 N S2 자리에 마이너스 J 오메가 N을 집어넣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Y가 변하는데 그 Y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J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자, 이 그림 그리기 전에 초기값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초기값이 있어야 됩니다. 초기값 Y0는 0이 아니고 0이 아닌 어떤 Y0 그 다음에 Y 도트 제로 그러니까 초기의 어떤 속도 지금 Y가 이제 세타니까 초기의 각속도가 되겠죠. 이 각속도는 0이고 초기의 그 세타 값은 초기의 어떤 이 세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특정 시각에 이 진자가 어떤 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TC는 없고 특정 시각에 이 진자가 각을 갖고 있을 때 살포시 놓으면 이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최초의 그 각을 우리가 Y0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가 최초 정지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각속도가 없었다. 그래서 0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초기값을 활용해가지고 C1, C2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Y0는 t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요 0 되고 0 되면은 1이죠. 얘도 1이니까 그러니까 C1 더하기 C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 도트 제로 Y 도트 제로가 0입니다. Y 도트를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얘를 미분을 하면은 J 오메가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J 오메가 N C 1 그렇죠? 이 J 오메가 NT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오메가 N C2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T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Y를 이제 미분한 값이고요. 이 미분한 값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겠습니다. T자리 0을 집어넣으면은 역시 1이 되고 2이 되니까 J 오메가 N 하고 C1 빼기 C2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뭘 암시하냐면은 C1하고 C2는 같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1, C2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C라고 그냥 놓을 수 있겠습니다. C. 어떤 하나의 어떤 상수라고 놓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의 상수라고 놓고요. 하나의 상수라고 놓기 전에 방금 전에 y0가 c1 더하기 c2는 y 노트였고 근데 얘가 같죠. 그래서 2c가 되고요. 그래서 c는 2분의 1 y 노트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 자리에다가 이 c1, c2가 이제 같은 c가 됐고요. 그래서 2분의 1 y 노트 쓰고 그 다음에 EJ 오메가 NT 더하기 E 마이너스 J 오메가 N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 지우고요. 이렇게. 닫고 예. C1, C2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EJ 오메가 NT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를 생각해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은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일러 공식을 가져오면은
코사인 오메가 nt 더하기 j 사인 오메가 nt라는 이런 오일러 공식이 있습니다. 오일러 공식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쪽으로 너무 빠져버리면은 이 기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또 뭔지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오일러 공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공식이 이러기 때문에 이게 j 오메가 nt 마이너스 j 오메가 n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게 j 오메가 nt가 있고 마이너스 j 오메가 nt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메가 n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nt를 집어넣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nt는 똑같죠. 하지만은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nt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거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2 코사인 오메가 nt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y0 코사인 오메가 nt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시간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최초에 t가 0 집어넣으면은 y0 아닙니까? y0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아이가 시간에 따라서 마이너스 y0 갔다가 플러스 y0 이렇게 코사인 커브를 그리면서 계속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최초에 이 저항이 없는 공기 저항이 없는 이 단진자의 운동에 대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 세타 값이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리로 가면은 0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타 0이 됐다가 지나가면 마이너스 내려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간에 따라서 y가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타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타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이 중간 그 댐핑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방해하는 비세타 도트 같은 항력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때 시간에 따라서 이 세타, 이 y 값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 출력 y죠. y는 어떤 처음에 그 세타 초기값을 시작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0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진동을 하지만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이렇게 그 진폭이 감소하면서 0으로 간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y를 우리가 이 수학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값과 그 초기의 세타 그리고 초기의 어떤 각속도가 이제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u는 0인 그때의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다시 S 폴은 뭐였었냐면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 루트 제타 제곱 마이너스 1이었고요. 이 YH라는 것은 C1, S, 2의 S1T, C2, 2의 S2T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제타가 0하고 1 사이라면은 자, 이거 똑같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제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0보다 작아지는 거죠. 이게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고 그래서 루트 안의 값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에 있는 값이 또 허수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n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값은 이렇게 J로 이렇게 대체가 됐고요. 이 안에 있는 값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폴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YH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식이 좀 복잡하니까 조금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제타 오메가 n을 시그마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은 오메가 d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메가 d. 시그마 그러면은 s가 어떻게 되냐면 s는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d 이렇게 됩니다. 자, 보통 이 제타와 오메가 n 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시그마도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게 플러스고 오메가 n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이 양수 값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은요. 그러면은 YH는 C1 2에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오메가 D 그리고 C2에 2에 J가 있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 D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각각이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그래프는 앞에 것만 보겠습니다. 앞에 것만 보시면은 요것만 보시면은 C1 하고요. 2에 마이너스 시그마 요거 있죠. 네. 그 다음에 곱하기 2에 J 오메가 D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유사하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뒤에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보고요. 이 뒤에 있는 2의 J 오메가 D는 T가 빠졌네요. 전부 다 지금. 여기 다 전체에 T가 지금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T가 있어야 되고 시그마 T가 되고 이렇게 T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진동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이 앞부분에 이렇게 2의 J 오메가 NT가 됐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렇게 진동을 했었다는 거죠. 이 항은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진동에 관련된 부분이고 근데 이 앞에 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는 뭐하고 유사하냐면은 아까 우리 1차 시스템에서 요거랑 비슷합니다. 예. 요 마이너스하고 요 뒤에 타우분의 1 이걸 우리가 뭐 시그마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하고 유사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출력을 가져왔냐 이렇게 됐었죠. 그죠? 어떤 초기 값에서 이렇게 0으로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두 가지가 곱해진 형태입니다. 0으로 가는 것과 진동하는 것이 곱해져 있는 형태다. 물론 이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도 유사한 결과를 낳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우리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은 앞에 있는 이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라는 것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의 j 오메가 dt 이 두 가지가 곱해진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 그래프는 이 뒤에 있는 놈은 진동을 유발하고 계속 진동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은 0으로 수렴하게 하는 그 수렴을 유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주면은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위하고 아래의
그 바운더리 어떤 경계를 만들어 줍니다. 수렴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중앙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계속 진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진동하는 것과 이렇게 수렴하는 이 두 개의 이 그래프가 곱해져 가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이 방금 이 경계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진동함으로 인해서 0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에 우리가 여기서 그죠? 어떤 그 초기 값에서 초기 그 가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0으로 가는 그런 그 모습과 흡사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그마가 의미하는 게 있는데 이 시그마는 아까 1차 시스템에서는 이게 타우분의 1하고 대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우 값이 많이 커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그마가 작아지면은 이게 이렇게 수렴 속도가 이렇게 느려진다 그랬습니다. 타우 값이 작아지면은 이 시그마가 커지고 그러면은 수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것은 이 수렴 속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렴 속도. 나중에 우리가 이 세틀링 타임이라고 부르는 그 세틀링 타임이 수렴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진동하지 않습니까? 이 진동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메가 D입니다. 이 오메가 D는 이 주파수하고 주파수인데요. 이 프리퀀시.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이게 주파수인데요. 이런 유사한 주파수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아까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연관된 주파수는 뭐였었냐면은 오메가 n이었습니다. 오메가 n도 주파수입니다. 프리퀀시인데 주파수인데 여기서는 이 댐핑이 없어가지고 전혀 공기 저항 없이 가만히 놔뒀을 때 이렇게 계속 출렁출렁하는 그 주기,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느냐를 나타내는 사실 그게 주기인데 그 주기의 역수가 이제 주파수가 됩니다. 주파수하고 주기는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이 진자가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느냐를 나타내는 어떤 그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n하고 뒤에 있는 이 오메가 d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오메가 d라는 것이 이 진동하는 어떤 그런 주기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 앞부분에서는 오메가 n이 결정을 하는데 근데 이때 오메가 n은 이 댐핑이 없는 경우고요. 지금은 이렇게 댐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름을 달리 해가지고 얘는 뭐라 부르냐면은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부르고요. 내추럴 프리퀀시는 우리말로 고유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고유 진동수. 댐핑이 없는 경우, 물체에 댐핑이 없는 경우, 이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진동하는 주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상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이렇게 댐핑이 있고요. 이렇게 댐핑이 있는 경우에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진동하는 그 진동 주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항이고 그래서 얘는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부르지 않고요. 얘는 내추럴 프리퀀시 앞에다가 댐프드를 붙여가지고 damped, natural frequency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그 단진자의 어떤 그 주파수, 그 진동을 나타내는 것은 맞는데 이 진동이 댐핑이 있는 경우와 댐핑이 없는 경우에 그 진동 그 수가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시그마가 아까 제가 수렴 속도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시그마가 0보다 지금 작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고, 그리고 지금 이 시그마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지금 위에 이 지수 함수의 지수가 음수가 된 겁니다. 아까 타우분의 1, 이 타우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 타우분의 L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인 거, 그게 폴이었잖아요. 이 폴이 음수가 됐을 때 이렇게 수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시그마가 0보다 큰 거, 그래서 이 지금 타우가 폴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것을 갖게 되고요. 이 폴이 여기 있었습니다. 폴. 예.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시스템의 이 출력, 즉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1차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폴이 음수였었으면 됐는데요. 지금은 폴이 지금 그 실수하고 허수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소수라는 거죠. 폴이 복소수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호모지니어스 이 솔루션을 0으로 가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다름 아닌 이거 있었죠. 이 앞에 있는 S 중에서도 뒤에 있는 허수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수부는 그냥 어떤 발산하는 것이 아니고 진동하고 연관된 부분이고, 실수부 있지 않습니까? 이 실수부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시그마가 음수값을 갖게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 진동하는 이 경계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결국 이게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진동도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 실수부 이 값이 0보다 컸다. 0보다 작은 값이 아니고 0보다 큰 값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이 양수가 되면서 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스테이블. 지금 이 모델이 안정하다. asymptotically stable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S, 지금 폴이죠. 폴의 real part, 실수부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asymptotically stable 하려면은요. 이 폴의 실수부가 0보다 작아야만 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S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 저희 붙이고 1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제곱 상황에서 우리가 시그마라 놓고 오메가 d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제 오메가 d로 놓고요. 이것들을 복소평면에다가 표현을 하면은 복소평면이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시그마 오메가 d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d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폴 두 개가 지금 YHT를 YHT를 0으로 가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의 그런 반응을 원합니다. 이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시그마 이 제타 오메가 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시그마가 0보다 작은 상황. 즉 리얼 파트, S의 리얼 파트가 0보다 작은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리얼 파트, 즉 그 폴의 이 실수부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폴들이 여기에 있어야만 이렇게 0으로 가는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만약에 폴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뭐 하나가 뭐 이쪽에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있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발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수함수의 지수에 이렇게 양의 그 허수부, 양의 실수부가 있게 되면은 발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쪽 그 복소평면의 이 왼쪽을 우리가 LHP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left half complex plane. 그래서 폴들이 이렇게 LHP에 존재하게 되면은 스테이블하다, 안정하다, asymptotically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부르고요. 만약에 오른쪽, 이 오른쪽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right half complex plane이기 때문에 RH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들의 하나라도 이렇게 RHP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타가 1인 경우로 넘어가 봅니다. 제타가 1이 되면은 S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 제타의 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형태였고요. 제타가 1이 되어버리면은 이쪽이 0이 됩니다. 그래서 S는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이게 중근이 됩니다. 근이 2차, 우리 2차 그 다항식에서는 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즉, 지금 이게 제타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오메가 n y 도트 오메가 n의 제곱 y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폴도 이 오메가 ns 더하기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이 계수들이 그대로 이 지금 전달함수의 그 분자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s 더하기 오메가 n의 제곱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타도 1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오메가 n 마이너스 오메가 n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솔루션이 YH라는 것이 아까 C1E의 S1T, C2E의 S2T 뭐 이런 거였었는데 S1 자리, S2 자리다 이걸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T, C2E의 마이너스 오메가 NT 같기 때문에 그냥 뭐 C1 더하기 C2 2의 마이너스 오메가 NT 뭐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사실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똑같은 이게 그 미분 방정식에서는 어떤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 기저. 근데 2차 미분 방정식의 기저는 이렇게 같으면 안 됩니다.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기저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좀 따져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다 이렇게 t를 붙입니다. 이게 t. 그래서 2의 마이너스 오메가 n t도 이거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솔루션이라는 것을 뭐 당연히 그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앞에 t를 붙입니다. t를 붙여가지고 t2의 마이너스 오메가 n t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제타가 1일 때 이 크리티컬리 댐프드 케이스에서는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루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솔루션이 2의 그 마이너스 오메가 n t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오메가 n t 앞에 이 t가 붙은 이 경우도 솔루션으로 이렇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러진 않습니다. 제타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순전히 S1, S2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은 지금은 S1, S2가 같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게 될 때는 이거하고 또 다른 그 베이시스가 하나 필요하고 그것이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오메가 n t가 돼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선형 조합한 이 형태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근데 이것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y0 어떤 그 초기값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 j 오메가 dt 이런 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항이 없으면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진동하지 않고 이것은 지금 실근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소 평면에서 봤을 때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는데 마이너스 오메가 n 게 여기 있는 거죠. 이게 하나 더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폴 두 개가 한 곳에 겹쳐 있는 형태고 이 아이들은
실근인 거죠. 근데 이게 LHP에 있습니다. LHP에 있기 때문에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하지만은 허수부가 없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고 1차 함수처럼 우리 그 1차 시스템, 1차 시스템의 반응처럼 이렇게 그 진동하지 않고 0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버댐프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유사합니다. 이 제타가 이제 1보다 커지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S가 아까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 제타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이 양수가 되는 경우고, 역시 이것도 허수가 없습니다. 허수 파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1은 더하기 오메가 N 루트 제타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S2는 오메가 N 빼기 오메가 N 뭐 제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수 평면상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크리티컬리 댐프드 된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J 오메가 N에 이 모여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 있고 이제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S1이 여기 있고 S2가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근이고 허수부가 없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LHP에 있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안정합니다. 시스템 안정하고 해서 어떤 그 초기 값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앞에 크리티컬리 댐프드 케이스와 유사하게 0으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좀 총 정리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과도 유사한데요. 만약에 초기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는데 제타가 0이다. 댐핑이 없다. 그러면은 코사인 오메가 t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진동할 때의 진동수, 이 프리퀀시는 그때는 오메가 n이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 고유 진동수로 진동을 하게 되고, 이게 댐핑을 갖게 되면은, 이게 댐핑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진동하다가 0으로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진동을 하면서 0으로 수렴하는 그런 모습. 이 경우가 아까 S가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D였습니다. 이 경우는 뭐였었냐면은 폴이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N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타 1인 경우 보시면 이거 지금 매틀랩으로 그린 건데요. 매틀랩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곧 그 상황이 되면은 하겠습니다. 제타가 1인 경우 보시면 이렇게 쭉 가다가 혹시 거의 진동하지 않고 바로 0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는 S가 뭐였었냐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N이었습니다. 이게 그 겹쳐있는 그런 형태였었고요. 그리고 제타가 이제 1보다 커지는 이 오버댐프트 케이스가 되면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폴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여기에 있는 경우, 폴이 허수축에 이렇게 걸쳐 있는 이 경우가 댐핑이 없는 경우였고요. 댐핑이 생기면은 폴이 어떻게 되면 폴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LHP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거죠. LHP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제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제타가 더 올라가면은 겹쳐진 것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실근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폴들의 어떤 이동 모습이 이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달라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여러분 그 책의 그림 3.16에 보면은 지금 방금 제가 그린 그림하고 유사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X 이게 나타내는 게 이 폴입니다. 이 폴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폴이 이렇게 허수축에 걸려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동 그 주기가 뭐였었냐면은 오메가 n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우하고 여기에 있는 경우가 지금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 여기에 있는 경우도 진동을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오메가 n은 여기에 있는 오메가 n보다 작습니다.
진동수가 작다는 것은 더 천천히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더 빨리 진동하기 때문에 빨리 진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는 천천히 진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리고 폴이 이쪽에 있을 경우, 이쪽 여기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실수부에 있으면은, 실근인 경우에는 폴이 이렇게 0으로 가는데, 얘는 급하게 가고 빨리 가고, 얘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폴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즉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있는 모습이 있으면은 진동하면서 0으로 가게 되는, 진동하면서 0으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이 지금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발산을 계속 하게 되는,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모습. 왜냐면 이게 허수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부에 있는 것들은 발산을 합니다. 이렇게 발산하는데, 이렇게 이 멀어지면, 아까 이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더 빨리 수렴하고, 얘는 느리게 수렴했는데,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가까운 놈은 천천히 발산하고, 얘는 더 급하게 발산하게 됩니다. 폴이 원점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0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폴이 원점에 있는 경우, 폴이 원점에 2개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숙제는 좀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요. 내용이 많지만은 이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 좀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동력학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은 유사한 숙제를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사한 숙제를 하셨는데, 그 숙제하고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숙제는 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2차 시스템이죠. 2차 시스템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2차 플란트 이걸 만들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런 커브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동해 가지고 0으로 수렴하는 이런 이 커브가 실제로 나오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간단하지만은 이론은 사실 큰 게 없습니다. 간단한 그 실험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걸 데이터를 받고 그려보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이걸 일단 어떻게 만드냐면은 지금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이 매스가, 이게 여러분의 이제 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스프링 있잖아요. 이 스프링이 뭐냐면은 이게 고무줄이 되겠습니다. 고무줄을 하나 좀 어디서 구하셔야 됩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좀 고무 밴드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기다랗게, 그 작은 고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한 5개 정도 이렇게 엮어가지고 좀 길게 좀 해가지고, 너무 짧으면은 너무 또 빨리 진동을 하게 되고 해서 재미있는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이렇게 고무줄을 좀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 고무줄을 여기다 이렇게 이제 해서 스마트폰에 매달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딱 매달고, 매단 상태에서 얘를 진동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진동이 될 거 아니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거리, 이 높이가 지금 뭐 y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걸 어딘가에 고정을 해놓고, 여러분이 손으로 잡아도 됩니다. 손으로 딱 잡고 얘가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y가 어떤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이 있을 텐데, 그냥 늘어뜨려 놓은 상태가 이제 기준점인데,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면은
초기 값을 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외부에서 어떤 힘을 주는 것이고, 이건 딱 고정시키고요. 처음에 이 초기 값을 주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원래 기준선이라 그러면은 얘를 조금 밑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면 이만큼의 이제 어떤 초기 값이 생깁니다. 초기 높이가 생기는 거죠. 초기 변위. 그러면 이게 이제 y0가 될 것이고, 이걸 살포시 놓으면은, 천천히 놓으면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할 겁니다. 진동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공기 중에서 진동을 하게 되면은, 공기 중에서 진동하면 당연히 공기에 이제 어떤 항력이 있으니까, 항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0으로 가게 될 건데, 공기 중에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Y축 방향의 변이를 지금 우리가 관찰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Y축 방향의 변이도 생기겠지만은 X축, Z축으로 이렇게 이 진동을 하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데이터가 깔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벽을 찾아가지고 벽에다가 딱 대고 하는 겁니다. 벽에다가 딱 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벽이 되겠죠. 벽이 되고 위에 딱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무줄입니다. 여기 폰입니다. 이 폰이 딱 벽에 닿아야 됩니다. 벽에 딱 이렇게 폰이 닿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만드세요. 벽에 닿게 하면은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옆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지고 깔끔한 어떤 Y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어떻게 마찰력 같은 게 생깁니다. 그게 이제 깔끔한 또 항력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이 댐핑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에 대응되는 이 BY 도트가 있고요. 폰의 이 관성력 MY 더블 도트. 그죠? 그 다음에 고무줄. 이 고무줄이 만드는 KY가 있고요. 그 외부에서 이제 인풋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인풋이 지금 0인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여기서 얻게 되는 이 그래프 Y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어떤 Y0가 있을 때 최초의 어떤 그 변이가 있을 때 그 변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측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오메가 D를 측정하는 겁니다. 오메가 D. 오메가 D는 뭐냐면은 진동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메가 N은 측정을 바로 못하고요. 오메가 N은 오메가 D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댐핑이 있기 때문에 댐핑이 있는 경우에는 damped natural frequency 오메가 D를 측정해야 됩니다. 오메가 D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진동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이렇게 얻으면은 이제 그래프 얻는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얻으면은 그래프에 이 피크 값이 있습니다. 피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 신호가 시작해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완전히 자기 자리는 아니죠. 약간의 이제 변했죠. 변했지만은 만약에 이게 변하지 않았다면은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겠죠. 여기까지 내려갔다 올라왔을 텐데 그 진폭의 변화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은 사인이 이렇게 돼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요만큼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그 시간, 이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주기 t라고 부릅니다. 주기예요, 이게. 지금은 이게 우리가 댐프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td 이렇게 period of oscillation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우리가 period라고 부릅니다. 주기. 주기입니다. 이거 단위는 세크. 단위는 초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주기의 역수를 취하면은 주기에 이렇게 역수를 바로 취하면은요. 시간의 역수를 취하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요. 그게 주파수가 됩니다. 그게 진동수가 됩니다. 진동수가 되는 건 맞는데 단위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단위가 헤르츠가 됩니다. 헤르츠.
우리가 보통 헤르츠라고 부르는 거 100MHz, 뭐 200MHz 할 때 그 헤르츠입니다. 헤르츠가 이 진동수 주파수의 단위입니다. 주파수. 이 주파수의 단위가 헤르츠인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헤르츠가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헤르츠보다는 연산을 하고 막 계산도 하고 막 해야 될 때는 헤르츠로 하지 않고 레디안 퍼 세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헤르츠라는 거, 이거 헤르츠의 단위는 다른 게 아니고 세크분의 1입니다. 얘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세크의 역수기 때문에 세크분의 1이고 세크분의 1을 우리가 헤르츠라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정의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이 이제 레디안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2파이를 곱해줍니다. 2파이를 곱해서 레디안 퍼 세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TD의 역수를 취하고요. TD의 역수를 취한 다음에 거기다 2파이를 곱해주면은 단위가 세크분의 1이 세크분의 레디안으로 바뀌고요. 이걸 우리가 오메가 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메가 D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이렇게 하시고 이 지금 그 봉우리 이 두 봉우리 사이의 이 간격 이것도 뭐 괜찮고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험을 잘 했다면은 이 봉우리 사이의 간격은 그대로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퀀시라는 것은 일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격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고 이 주기라고 부르고요. period라고 부르고 이 period의 역수가 주파수 프리퀀시인데 그 프리퀀시의 그 단위가 세크분의 1, 즉 헐츠라는 겁니다. 헤르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어떤 다른 연산의 어떤 목적이 또 있기 때문에 헤르츠를 쓰시면 안 되고 헤르츠에다가 2파이를 곱해가지고요. 2파이를 곱해서 TD분의 2파이 이것을 우리가 오메가 D라고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측정만 잘하면 되겠죠. 이거 측정만 잘 하시고 그 측정된 값을 뒤집고 2파이를 곱해서 레디안 퍼 세크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얻느냐를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그 피직스 툴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 앱에 피직스 툴박스라는 것이 있고요. 뭐 시간이 지나서 또 버전이 바뀌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로 하시고 뭐 이게 없으면은 그 유사한 거 뭐 아이폰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폰을 갖고 계시면은 또 앱이 또 다른 형태가 있을 텐데 뭐가 됐든 그 툴박스 하나 받으셔가지고 이제 이 툴박스 하는 일은 뭐냐면은 가속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가속도 A를 측정하는 겁니다. A F는 MA 할 때 그 A를 측정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A는 아니고 Y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 Y 두 번 미분, 그러니까 이 변이를 두 번 미분한 것이 각속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각속도를 두 번 적분해가지고 이 Y를 얻어야 되는데, 가속도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가속도가 이렇게 얘도 이렇게 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걸 두 번 적분하면은 Y가 또 이렇게 뭐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이제 이 그래프, 이 Y 그래프인데, 근데 이것을 두 번 뭐 미분 혹은 뭐 A를 두 번 적분해도 프리퀀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그 진폭은 이렇게 미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동수가 막 앞으로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진폭은 변할 수 있지만은 진동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인 오메가 NT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N 코사인 오메가 NT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프리퀀시는. 근데 유지가 되고 앞에 있는 진폭은 변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퀀시 측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 그 자체가 마치 변이인 것처럼 생각하고 실험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앱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폰에 깔고 폰에 깐 다음에 이 실험을 10번 정도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해가지고 이 값을 계산하면은 값의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지니까 실험을 한 10번 정도, 의미 있는 실험을 10번 하시고 의미 없이 그냥 대충 해가지고 10번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 거의 격리돼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크게 할 일도 없고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좀 그래도 소일거리처럼 좀 재밌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반복을 하고 해서 데이터를 그 이 앱 상에서 이렇게 모으고요. 그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 그 컴퓨터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파일로 저장이 되면은 그 저장된 파일을 컴퓨터 연결시켜 가지고 그리고 USB 케이블로 연결시키셔서 컴퓨터에 파일을 세이브하고 그 세이브된 파일을 엑셀로 불러옵니다. 여러분 아직 매틀랩은 잘 모르실 거니까 엑셀로 불러오시면은 엑셀 상에서 이제 이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 t에 따라서 여기 이제 t가 0초, 뭐 0.1초, 0.2초 뭐 이렇게 시간이 있을 거죠. 되도록이면 이 간격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됩니다. 0에서 갑자기 1초로 뛰면은 좀 그렇고 0에서 뭐 0.01초라든지 0.1초, 0.002초, 0.003초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을 좀 작게 하셔야지 그래프가 좀 잘 나옵니다. 이 간격은 이 앱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앱의 옵션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폰 사용하고 하시는 것은 뭐 엄청난 전문가시기 때문에 금방 요 이 델타 t 이 간격을 정하는 것은 뭐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이 T하고 A 이 각각의 칼럼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시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봉우리 사이에 이 간격 이것을 우리가 TD라고 하고 이 TD로부터 오메가 D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셔가지고 평균값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드신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댐 내추럴 프리퀀시 오메가 D를 계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리시고 유튜브에 그 올린 그 영상의 주소를 이 캠퍼스 그 과제 제출하는 곳에 거기 적으시기 바랍니다.